부와 명성을 내려놓고 찬양 사역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슬기 집사를 만났습니다. 세계 각 분야에서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 사역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억류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다문화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단 한 대의 악기에서 500가지 음을 낼 수 있다는 일렉톤 피아노. 국내 몇 안 되는 연주자 중 한 명인 이슬기 집사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유명세와 함께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다가 최근 찬양 사역자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김준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500가지 음을 낼 수 있는 일렉톤 피아노, 100인조 오케스트라 연주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사랑교회 이슬기 집사는 국내에서 일렉톤 피아노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SBS 스타킹에 일당백 피아노로 출연한 이 집사는 영화 스타워즈의 주제곡을 연주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스타킹 전속 오케스트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집사는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찬양 사역에 나섰습니다. 독보적인 일렉톤 연주자로서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수록 제가 영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순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한테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방송 출연이나 기업 초청 행사도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섭니다. 자신의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이 집사. 지금도 공연을 위해 전국을 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왜 그 사무엘상 16장 보면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닮고 싶은 롤모델인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방송에 출연할 때보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이슬기 집사. 이 집사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지상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교 모임 콜투올 2016 선교전략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 약 1,400개 단체로 구성된 콜투올은 4만여 명의 기독교 리더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세계 각국에서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 약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콜투올 의장인 마크 앤더슨 목사를 비롯한 국제예수전도단 창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 국제대학생 선교회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 등이 주 강사로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회 기간 영역별 발표를 통해 선교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토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주 강사들도 함께 참여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78개 주제별 워크샵,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 미팅 등을 통해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사회 이슈에 관한 실제적 지혜들을 얻는 시간도 갖습니다. 한편 매일 저녁 진행되는 주제별 메인 프레젠테이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집회로 마련되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의 메시지도 선포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투표가 치러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영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투표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최근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반기 성장이 위축될 수 있음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10조 원 수준의 추가 경정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 영향에 대한 치밀한 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 상황을 대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의 주요 임원과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자는 취지인데요.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4억 5천만 원가량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동결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보수월액의 6.12%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내년 월 평균 보험료로 부담하는 금액은 올해와 같은 95,485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이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중 전 총경은 경찰청이 가해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청 측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직원을 성희롱한 중견관리자 김모 팀장은 현재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고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장 전 총경의 주장에 경찰청 관계자는 성희롱 건이 처음이고 정도가 가벼워 외부의 전문기관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북한에 최장기간 억류됐던 케네스 베가 자신의 억류 생활을 담은 책 잊지 않았다를 출간하면서 북한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사역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3명의 한국인 선교사와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등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역단체들은 억류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랑청년단 김하진 단장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돕던 사람들을 억류하는 것은 매우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NGO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온 북한은 자신들을 돕던 사람들을 억류함으로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계속해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는 일이다. 이어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루 목사는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은 거짓신앙이라며 우리 모두가 선교사들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외쳤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저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의 인권과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무언가는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 사역단체들은 이날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어지는 북한 인권자유 통일 주간에 탈북난민 북송 중지 수요 집회, 북한 인권희생자 기념관 개관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교회 목회 현장의 현안들을 다뤄온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올해는 다양성, 다문화, 성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미래교회 컨퍼런스는 1981년 시작한 이래로 사회적 이슈를 목회 현장에 연결하는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27일 열린 개회 예배에서 호남신대 노영상 총장은 외국인 200만 시대의 한국교회는 다문화 목회를 넘어서야 한다며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통합을 추구해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연세대 유상현 교수는 초기 기독교가 확산된 배경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바나바와 바울 같은 다중문화자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새로 뿌리내린 지역의 문화와 언어에도 정통했다며 이중 삼중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촉매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터키 수도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14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경찰은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상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4명은 인근 호텔로 안전하게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예방연구소가 7월 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퀴어 축제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자담회를 개최합니다. 연구소 측은 퀴어 축제 이후 한국교회의 동성애 조장 확산 저지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담회에는 조영호 변호사, 이용희 교수, 김지연 약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굿네이버스 신임 회장에 양진옥 사무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양진옥 신임 회장은 1995년 굿네이버스 공채 1기 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부터 사무총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양진옥 회장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국내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진옥 회장은 7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감리교 파송 선교사 자녀 중 15개국의 중고등학생 19명이 모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은 7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복체험,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